올해 6월 서산의 3일선 매수는 열흘 만에 300% 수익이었습니다. 2주 뒤 같은 종목, 같은 자리는 하루 만에 22% 손절이었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은 3일선에서 산다. 이 바닥에 오래된 국룰입니다. 저는 이 국룰을 지난 1년 상한가 1444번 전부에 돌려봤습니다. 결과부터 드리죠. 승률 30.1%, 수익률 중앙값 마이너스 2.1%, 그런데 평균은 플러스 1.6%, 판마다 지는데 합계는 남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그 두 번, 같은 종목 같은 기법이 정반대로 갈린 이유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3일선에 닿는 방식이 두 가지고 그 둘의 승률이 9%와 54%로 갈립니다. 오늘은 원리와 규칙을 짚은 다음 어떤 자리를 사야 확률이 30%에서 50%대로 올라가는지까지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기초는 빠르게 갑니다. 한국 시장의 하루 상승 한도는 전일 종가의 플러스 30%, 가격 제한 폭입니다. 제 10,000원이면 오늘 최대 13,000원. 거기 다 멈춘 게 상한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상한가는 급등이 아니라 잠김입니다. 팔 사람이 사라지고 매수 주문만 쌓인 채 거래가 멈춘 상태. 뚜껑 닫힌 압력솥이라 압력이 남았는지 식었는지는 다음날 아침에야 확인됩니다. 이 30%라는 폭 자체가 2015년에 15%에서 넓어진 겁니다. 하루에 오가는 돈의 크기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다음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가 됩니다. 다음날 아침 그 종목 앞에 세 부류가 줄을 섭니다. 어제 산 쪽은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재고 놓친 쪽은 올라탈 자리를 찾고 그 사이를 단타 자금이 초단위로 돕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선택이 시가에 바로 올라타는 추격 매수. 이른바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관심이 거래대금을 만들고 거래대금이 변동성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 선택의 성적표를 1444번 전부로 채점했습니다. 숫자가 잔인합니다. 다음날 시가에 사서 열흘을 들고 있었다면 중앙값 마이너스 16.5%, 절반이 그보다 더 잃었습니다. 수익으로 마감한 비율은 25.6%, 4번에 한 번입니다. 더 아픈 건 과정입니다. 열흘 안에 겪는 최대 하락의 중앙값이 마이너스 25.3%. 버티는 동안 계좌 4분의 1이 사라지는 게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에는 살아남은 종목도 전부 들어있습니다. 생존 편향 없는 전수입니다. 추격이 왜 최악의 자리인지 숫자가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이론칙은 한 줄입니다. 쫓아가지 않는다. 기다립니다. 그럼 어디까지 기다리나? 3일선입니다. 계산부터 직접 해보죠. 최근 사흘 종가가 10,000원, 11,000원, 12,000원. 더하면 33,000원. 3으로 나누면 11,000원. 이게 오늘의 3일선 값입니다. 내일이면 제일 오래된 하루가 빠지고 새 종가가 들어와 값이 갱신됩니다. 이 점들을 이으면 주가를 따라다니는 선이 되죠. 뜻은 하나입니다. 최근 사흘간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단가. 5일선은 닷새치, 20일선은 한 달치 평균이고 기간이 짧을수록 선은 주가에 바짝 붙습니다. 지표라기보다 산수입니다. 그게 이 선의 힘입니다. 이 짧다는 성질이 급등주에서 무기가 됩니다. 급등주는 시계가 다릅니다. 보통 주식이 한 달 걸릴 폭을 하루 이틀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생명선 21선은 여기선 너무 느립니다. 주가가 21선에 닿을 때쯤엔 급등이 끝나 있죠. 단타판이 생명선을 3일선으로 갈아 끼운 이유입니다. 급등이 살아있는 동안 주가는 3일선 위에서 놀고 죽으면 그 아래로 떨어진다. 이 관찰이 전부입니다. 21선 매매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목의 속도마다 맞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생명선은 3일선입니다. 왜 하필 그 선에서 반등을 노리나? 어제 대량으로 산 주도 자금의 평균 단가가 바로 3일선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거기까지 밀리면 그 자금은 본전을 지키러 방어 매수에 나서고 첫 급등을 놓친 대기 자금은 그 자리를 2차 진입 기회로 노립니다. 방어와 진입, 두 매수세가 같은 선 위에서 겹치는 자리, 그게 눌림목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뒤에 전수 숫자가 판정합니다. 규칙을 세 줄로 받고 실전 차트로 갑니다. 규칙 세 줄. 하나, 상한가 당일과 다음날 시가엔 쫓아가지 않는다. 둘, 주가가 3일선에 닿으면 그 값이 매수 후보다. 셋, 종가가 3일선을 깨면 그날로 정리한다. 셋째 줄에 종가가 생명입니다.
급등주는 장중에 생명선을 몇 번씩 찔렀다 돌아옵니다. 장중 이탈은 흔들기, 종가 이탈은 판정. 그리고 이 기법을 살리는 건 매수 규칙보다 청산 규칙입니다. 깨지면 미련 없이 나간다.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함은 흠이 아닙니다. 이 기법의 설계입니다. 차트에 직접 그려두죠. 어느 증권사 HTS 등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설정을 열고 기간의 3을 직접 입력합니다. 기본값엔 대부분 없습니다. 기준은 종가 3일선만 굵기와 색을 다르게 해둡니다. 이 영상의 모든 차트에서 보라색 굵은 선이 그 3일선입니다. 설정 화면은 증권사마다 달라도 기간, 기준, 굵기 3칸은 다 있습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이 선 하나로 실제 사례 5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첫 번째, 동양고속. 작년 12월 2일 상한가 마감. 규칙대로 쫓지 않고 기다립니다. 3거래일 뒤 주가가 3일선에 닿았고 이날 3일선 값은 23,483원.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 뒤를 보십시오. 종가가 단 하루도 3일선을 깨지 않은 채 12거래일을 내리올랐습니다. 과열로 거래가 통째로 멈춘 날이 4번 있었을 정도의 급등입니다. 12월 19일 종가가 처음으로 3일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리플레이에서 보라색 3일선이 봉아래를 계속 따라 올라오는 걸 보십시오. 저 선이 살아있는 동안은 규칙상 홀드입니다. 그리고 이날 규칙이 손을 떼라고 말합니다. 청산가 94,700원, 수익률 303%. 이 신호의 값어치는 그 다음입니다. 주가는 3주 만에 37%가 더 빠졌습니다. 들어올 자리와 나갈 자리를 다 알려준 사례입니다. 하나 더, 젠큐릭스. 2월 말 나흘 연속 상한가. 그 화려한 기록 뒤에 눌림을 샀다면 다음날 마이너스 24%, 열흘 뒤엔 마이너스 37%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속 상한가의 화려함과 그 뒤 눌림의 성적은 별개다. 기억해 두십시오. 사례는 여기까지. 이제 5개를 넘어 1444개 전부로 셉니다. 먼저 생명선이라는 별명부터 검증합니다. 지난 1년 상한가 마감 1890번, 연속 상한가를 묶으면 1444번. 다음 날에도 종가가 3일선 위에 남은 비율 81.5%. 여기까진 국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버티면 36.4%로 반토막, 사흘 19.5%, 닷새 6.2%. 유지기간의 중앙값은 딱 하루입니다. 생명선이라는 이름값은 통계로는 딱 하루짜리인 셈입니다. 이 짧은 수명이 뒤에 나올 모든 숫자의 배경입니다. 대신 눌림은 반드시 옵니다. 14444번 중 열흘 안에 3일선까지 내려온 비율 100% 예외가 없었습니다. 쫓지 않아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 이탈에 파는 규칙을 그대로 돌린 성적. 승률 30.1%, 중앙값 마이너스 2.1%. 그런데 평균은 플러스 1.6%로 뒤집힙니다. 최악의 한판 마이너스 24.1%, 최고의 한판 플러스 303.3%. 절반 넘게 잃는 게임인데 합계는 플러스 분포를 보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손실은 대부분 마이너스 5% 안쪽에 몰려있고 오른쪽 꼬리에 20% 넘게 번 6.1%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순을 동전 내기 하나로 풀겠습니다. 이런 내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동전을 10번 던집니다. 7번은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잃습니다. 남은 3번 중 1번쯤 100만 원이 돌아옵니다. 판마다 보면 지는 내기, 전체 합은 남는 내기. 이 기법의 수익 구조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지는 판은 손절 규칙이 2% 안팎에서 짧게 끊고 이기는 판 중 몇 번이 동양고속이나 서산 같은 세 자릿수를 만듭니다. 이 기법의 수익은 승률이 만들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만듭니다. 그래서 승률 30.1%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3일선에 닿았다는 말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한 단어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가가 무너져 내려와서 선에 닿은 것. 다른 하나는 주가는 버텼는데 3일선이 따라 올라와서 만난 것. 차트에서 보면 똑같이 선에 닿았지만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가 대비 그날 저가가 어디였는지로 1444번을 5등급으로 갈랐습니다. 15% 넘게 무너져 닿은 급락 터치, 승률 9%, 15에서 5% 하락, 32%, 5% 안쪽 보합, 39.3%. 상한가 종가보다 위에서 닿은 강세 터치,
41.5%. 그리고 10% 넘게 더 오른 채로 3일선이 쫓아온 급등 터치, 승률 54.4%.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17.8%입니다. 같은 기법, 같은 신호인데 6배가 갈립니다. 평균만 보면 감이 안 오니 결과 분포를 통째로 겹쳐보겠습니다. 회색이 주가가 내려와 닿은 997건, 금색이 3일선이 올라와 닿은 447건입니다. 왼쪽 손실 구간을 보십시오. 10% 넘게 잃은 비율이 회색은 24.9%인데 금색은 9.4%로 3분의 1입니다. 오른쪽 끝 50% 넘게 번 대박은 회색 0.9%, 금색 4.0%로 4배 넘게 벌어집니다. 승률로 보면 24.3%대 43.0%. 분포가 통째로 오른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상황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입부에서 남겨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종목, 같은 기법, 정반대의 결과. 서산 1차입니다. 6월 10일 상한가, 이틀 뒤 3일선 터치. 그런데 이 이틀 동안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서 터치일 저가가 상한가, 종가보다 10.6% 위였습니다. 주가가 내려온 게 아니라 3일선이 급하게 따라 올라와 만난 겁니다. 화면에서 그 자리를 확대해 보십시오. 봉은 계속 위를 향해 있고 보라색 선이 그 아래를 쫓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300%입니다. 2주 뒤 같은 종목이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뒤 3일선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터치일 저가가 상한가 종가보다 29.9% 아래. 주가가 하루 만에 3할 가까이 무너지면서 3일선을 뚫고 내려간 겁니다. 확대해서 보면 봉이 선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일 22% 손절, 같은 종목, 같은 규칙, 같은 이틀 뒤였는데 결과가 갈린 이유가 이겁니다. 화면에 답이 있었습니다. 3일선이 올라와서 만난 자리인가? 주가가 무너져 내려온 자리인가? 그럼 조건을 걸어 종목을 압축하면 확률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실제로 세어봤습니다. 조건은 전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썼습니다. 출발은 1444건, 승률 30.1%. 첫째, 3일선이 올라와 만난 자리만 남깁니다. 447건, 43.0%. 둘째, 그날 거래량이 상한가 때의 절반 이상 유지된 것만. 301건, 47.5%. 넷째, 3일선이 5일선 위, 5일선이 21선 위인 정배열만. 208건, 49.5%. 넷째, 주가 2,000원 이상, 169건, 51.5%. 중앙값도 마이너스 2.1%에서 플러스 0.7%로 넘어옵니다. 표본의 12%만 남지만 그 12%가 이 기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압축 전후의 결과 분포를 겹쳐봅니다. 회색이 전체, 금색이 조건을 다 통과한 169건입니다. 10% 넘는 손실 구간이 26.8%에서 13.0%로 반토막 납니다. 반대로 10% 넘게 번 구간은 11.5%에서 24.8%로 2배가 됩니다. 대박도 1.9%에서 5.9%로 3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질 확률이 높은 자리를 안 사는 방법입니다. 확률을 올리는 건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나쁜 자리를 걸러내는 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자릿수까지 간 종목들이 뭐가 달랐는지 봤습니다. 50% 넘게 번 27건을 전체와 비교했습니다. 첫째, 정배열 비율 88.9%대 67.1%. 둘째, 상한가 전 20거래일 상승률, 중앙값이 플러스 27.6%대 플러스 2.2%. 이미 오르고 있던 종목이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21선 이격도 47.7%대 31.3%. 넷째, 터치일 눌림, 깊이 마이너스 1.3%대 마이너스 9.7%. 거의 안 눌렸습니다. 다섯째, 생명선을 지킨 기간이 8일 대 1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준 종목은 싸게 눌린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강하게 오르고 있었고 눌림다운 눌림도 없이 3일선만 살짝 스치고 다시 갔습니다. 반대쪽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상한가 종가에서 15% 넘게 무너져 3일선에 닿았고 그날 거래량마저 상한가 때의 4분의 1 아래로 말라버린 자리. 지난 1년에 13건 있었고 승률 0%입니다. 13번 전부 손실이었습니다. 급락터치 전체로 넓혀도
335건에 승률 9%, 평균 마이너스 4.6%. 이 두 조건이 겹쳤을 때는 3일선이라는 이름값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센디오가 정확히 이 자리였습니다. 상한가 종가 대비 33% 무너진 채 선에 닿았고 반등 없이 관통해 하루 만에 23.6% 손실로 끝났습니다. 이 기법의 정체를 정확히 보죠. 승률 30.1%. 3일선은 바닥을 맞히지 못합니다. 사후에 보면 생명선을 오래 지킨 종목이 큰 돈을 벌어주지만 어떤 종목이 지켜낼지는 사는 순간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기법이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 틀리면 빨리 내보내고 맞으면 오래 남게 하는 것. 예측기가 아니라 출구 규칙입니다. 손실은 짧게 자르고 수익은 달리게 두라. 그 격언을 급등주의 속도에 맞게 자동화한 장치죠. 같은 종목들에서 추격의 열흘 중앙값은 마이너스 16.5%. 이 규칙의 중앙값은 마이너스 2.1%. 8배 차이. 예측 대신 대응 이 강의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그겁니다. 버는 기술이기 전에 최악을 피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전제입니다. 이 계산은 수수료와 세금, 호가 밀림이 빠져 있고 3일선값 체결을 가정했습니다. 실전은 이보다 조금 나쁩니다. 그리고 승률 30.1%는 10번 들어가면 7번을 손절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7번의 짧은 손실을 규칙대로 견디지 못하는 자금 구조, 손절을 미루는 습관, 한 종목의 전부를 꺼는 베팅 아래에서는 이 평균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큰 수익 몇 번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에서 그 몇 번이 오기 전에 계좌나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통계는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 상한가 당일과 다음날 시가추격은 통계적으로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둘, 눌림은 열흘 안에 100% 오니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셋, 3일선에 닿았다고 다 같은 신호가 아닙니다. 주가가 무너져 닿았으면 승률 9%, 3일선이 올라와 만났으면 54%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넷, 여기에 거래량 유지와 정배열, 주가 2,000원 이상을 더하면 승률이 51.5%까지 올라갑니다. 다섯, 크게 준 종목은 싸게 눌린 종목이 아니라 이미 강하게 오르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1년의 통계입니다. 다른 기간엔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고 터치 방식별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면 이 해석의 전제가 바뀐 겁니다. 이 채널은 상한가 매매의 국룰들을 이렇게 실제 데이터 전수로 검증합니다. 다음 편은 5일선 반등입니다. 오늘 수치가 쓸모 있었다면 구독으로 다음 검증을 받아보십시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입니다. 과거의 통계가 미래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